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 고전시가 있는 거 10강부터 해갖고 현대시 초반까지 해놓을 생각이야. 우리가 저번에 이게 딱 일요일 진도라 일요일 진도 똑같이 우선 해볼 생각이거든. 평일반이랑 진도 똑같이 맞춰갖고 참 해도 되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먼저 이제 시작해보자. 줄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요거 본주알이랑까지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로 했었어. 근데 본주알이랑 빨리 한 번만 다시 반복할게. 이제 우리가 10강부터 그냥 하면 될 테니까. 우선 본주알이랑 뒤에 나오는 신고상 타령은 둘 다 미녀야. 미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구전된 내용이고 그게 이제 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최록 또는 채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구전되던 그런 문학을 잠깐만 수민아 고정 됐어. 구전되던 문학을 그 누군가가 기록을 한다고. 그래서 기록을 하는 시점이 언제느냐에 따라서 그 민요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요 같은 구전 문학은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전되다 보면서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 왜냐면 그 구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삽입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삭제해버리거든. 그러면서 내용들이 조금 바뀌거든. 근데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주아리랑이랑 신고상 타령도 놓고 보면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되게 옛날부터 이어져 왔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용들이 조금씩 더 삽입되기도 해. 그래서 얘가 지금 딱 이런 게 뭐냐면 해볼까? 위에 있는 요 1년부터 2년까지 여기까지가 놓고 보면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을 얘기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6년까지가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야.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뒤에까지는 이제 이제 보편적 정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했던 거니까 우선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보자. 이씨 산촌 되지 말고 민씨 팔촌 되려무나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씨라고 하는 건 조선의 왕조를 얘기해. 조선의 왕족.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씨 팔촌 되지 말래. 근데 민씨의 팔촌이 되라고 했지. 민씨는 이제 외척 세력이라고 하면 돼. 오케이. 그럼 이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잖아.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왕족과 외척, 외척이 있을 때 외척이 조금 더 세력이 셌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될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외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담겨져 있는 말이야. 놓고 보면 약간 뭐라고 하냐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씨의 사촌 되지 말고 사촌이 조금 더 가까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 씨의 사촌 필요 없고 민 씨의 팔촌이 되라. 왜? 민 씨의 팔촌이 더 먼데도 불구하고 민 씨의 세력이 더 크니까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리랑 뛰어나 노다가세라고 했는데 우선 얘기를 하면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는 이제 향락적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 향락적 내용. 왜 향락적 내용이냐면 여기서 노다가세라는 말 보이잖아. 그냥 놀다 가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다가 쉬다가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게 또 이제 부정적 세태에 대한 체념이나 또는 자조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 부정적 세태에 대한 체념이나 또는 자조. 오케이. 이게 비판이라고 봐도 있긴 하지. 비판이라고 해도 괜찮긴 해. 이거 비꼬는 말이다라고 하면 비판인 거거든. 생각해보면.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볼게. 그럼 이제 1년 끝났고 2년을 보면 자 남산 밑에다가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라고 했는데 총만한다. 이게 만자 무슨 얘기를 할게. 만자 같은 경우를 얘기해서 이게 부정적인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쓰기는 하거든. 그래서 남사 밑에다가 장충단을 찍고 있는데 장충자는 뒤에 이제 보기에 제시되어 아니 보기 쓸 필요 없지. 쓰자 그냥. 보기에 제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냐 이게 사당이야. 사당으로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 있었던 충신들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뭐 넋을 좀 길어주기 위한 그런 공간이야. 하은이 안녕. 그래서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공간은 아니야. 괜찮은 공간은 맞을 수 있거든. 근데 군악대 장단에부터 자 군악대 장단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신식군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신식군대를 의미하는 건데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자 받들어 총만한다. 왜 이게 부정적인 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무능력한 군대. 무능력한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거지. 나라를 지키지 못해. 그냥 왜? 행사에만 동원된 거지. 행사에만 동원된 어떤 그런 군대를 비꼬는 말투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런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한 말에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되기 전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식이 좀 많이 담겨져 있긴 하네. 자, 뒤에 건데 밭은 헐려서 신장 내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내내라서 뭐 뒤에는 전형적인 뭐 대구법이 되긴 한데 대구법이 되는데 밭은 헐려서 집은 헐려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옆에다 쓰자. 옆에다 쓰면 민중의 희생이야. 민중의 희생을 통한 신장로 정거장 개화지. 민중의 희생을 통한 개화. 그래서 개화에 대한 부정적인 식이야. 개화에 대한 부정적인 식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 개화가 누구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강요된 개화야. 일제에 의해서 강요된 개화이기 때문에 이 개화라는 게 신장로가 되고 정거장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야. 뭐 발전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웃긴 건 뭐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서 만들어진 개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충분히 인식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뒤에 가볼게. 자, 말기에나 하는 놈은 재판소로 가고요. 자, 말기에나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니면 뭐야? 말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사회 비판을 했다는 소리겠지. 사회 비판을 한 자. 사회 비판을 한 자. 생각해보면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 뭐 괄호 쳐주고 독립운동가라고 할까? 독립운동.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재판소로 갔다. 정치적 탄압 얘기하는 것도 전형적으로. 정치적 탄압. 정치적으로 뭔가 탄압이 이루어진 거.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 그리고 읽기에나 하는 놈은 공동선으로 간다. 공동선이라는 건 이제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은 수탈당하다가 결국에 뭐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일제 수탈. 일제의 수탈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그런 모습. 뭐 이렇게 보면 끝나지. 자, 이렇게 해서 6년 끝. 자, 뒤에 나를 벌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딱 전형적인 뭐 이별의 정한이잖아. 이별의 정한. 그래서 아리랑의 지배적 정서지. 지배적 또는 뭐 보편적이라고 할게. 그래서 아리랑의 보편적 정서라고 해서 지배적 정서라고 해서 그냥 아리랑이 원래 일반적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아리랑은 이런 내용이었어야지 정상인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밑에가 풍년이 왔네요. 풍년이 와요. 참다는 풍년이 와요. 개인적으로 이제 B, A 구조라고 해서 A 구조 민요지. 민요의 특징. 민요가 보통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풍년을 기원하잖아. 그래서 풍년 기원.
풍년을 기원한다. 그럼 뭐 풍년을 기원한다고 다른 말로 뭐라고 써도 되나? 풍년을 기원한다.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뭐 얘기할 게 없네. 풍년 기원하는 거 보편적 정서다. 끝. 되나?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본조알이랑 얘기한 거야.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내가 써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건데 신고산 타령이야. 신고산 타령인데 우선 얘기를 해보면 자, 봐. 신고산. 그러니까 고산이라는 지역이야. 지역이 있는데 이제 고산이라는 지역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쓸게. 고산이라는 지역이 신고산 이거 쓰지 말고 구고산이 있고 신고산이 있는 거야. 구고산, 신고산.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면 구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전의 중심지 이거고 신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화 후에 새로이 부상하는 중심지야. 새로이 부상하는 중심지. 왜? 열차, 기차역이 아이고 근데 나 너무 대충 쓰고 있다. 계속 깨끗하게 써야지. 다시 그러면은 중심지고 기차역이 생기는 기차역이 생겨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그럼 신도시가 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전형적인 딱 신도시야. 살기 좋은 곳. 뭐 수원으로 얘기하면 광교 같은 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원에는 광교가 신도시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됐지, 그지? 맞아. 그거 얘기하는 거고, 딱 이거 전형적인 미녀라서 요거는 조금 쉬워.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우선 처음부터 보면 신고산이 우르르 항음차 가는 소리, 구고산이 큰애기는 보지만 싼다 이건데 우선 얘기하면 신고산과 구고산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맞겠지. 그래서 뭐 이제 신고산이라고 해서 신도심, 구도심 쓰면 되는데. 신도심, 구도심. 뭐 신자 쓰지 말고 신도시, 구도시라고 하자. 신도시, 구도시. 이렇게. 그리고 뒤에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 가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 우르르가 기차 소리야. 기차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함흥 가는 소리라고 해서 기차가 떠나는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 뭐냐? 전통사회가 흔들리는 거라고 봐도 돼. 전통사회가 흔들리는 모습. 전통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신고산이 우르르르 해서 함흥차 가는 소리, 뭐 그래서 함흥차 가는 소리 저는 좀 신물물이라고 봐도 되겠지. 신물물의 모습들. 구고산 큰애기, 큰애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애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처녀를 큰애기라고 하거든. 보침만 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촌향도. 이촌향도 영상 뭐야?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는 거지, 그지? 그래 도시로 떠나. 이렇게 됐나? 잠깐만. 하나만. 이거 근데 지금 이거 주문 괜찮은 거니? 잘 돼? 그지? 괜찮은 거지? 어라? 한 명이 없어졌네? 누가 없어졌을까? 누가 사라졌지? 이따 봐야겠네. 좋아. 우선 해볼게.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어랑어랑 어허령 연사연라 하면서 후렴구인데 의미 없어. 후렴구인데 얘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후렴구라고 보면 돼. 의미는 크게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냥 단순히 은율만 드러내기 위한 요소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뒤에 거 볼게. 이게
신고상 타령은 좀 전체적으로 좀 운율성이 굉장히 좀 강한 파트이긴 하거든.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 밥 달라고 밥을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도삼만 하나 뭐 이런데 전형적으로 이제 대구가 되게 많아. 대구 전체적으로 요것도 대구야. 대구가 꽤 많더라고. 요것도 대구고 여기도 대구야. 요것도 대구네. 대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민요긴 하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자, 어린아이 밥 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 어린아이 밥 달라고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가난한 형편을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형편. 가난한 형편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한다. 양산도인데 이게 노래야. 노래 제목이야. 노래 제목인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느나 무슨 말이야. 애는 밥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감이라는 놈은 술만 먹고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무능력한을 얘기할 수 있어. 무능력한 가장이다. 뭐지 이 영감은 가장을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노래만 부른다는 걸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현실 외면, 현실 도피. 뭐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왜? 가난하고 힘든데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오케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화기 때의 어떤 모습이야. 개화기 때 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개화기 때 그리고 음, 개화기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어. 개화기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읽어볼게. 그럼 1년 끝났고 두 번째 정든님 다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천 탈까. 자,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산나무를 간다라고 하는 건 산나무를 캐겠다는 소리야. 그럼 산나무를 캐겠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통사회의 모습을 지키겠다는 소리야.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타 탈까? 그럼 봉천차를 탄다는 건 결국 뭐냐? 도시로 떠나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내적 갈등인 거야. 이런 사회에서 개화기 된 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 되지? 뭐 하는 그런 내용이야. 뭐 별건 아니지. 자, 그리고 해볼게. 바람 많이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름. 뭐 당연히 딱 바람 많은 세파 딱 기억하면 고난 시련 역경의 세상이지. 고난 시련이 많은 속세. 뭐 현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부대끼는 이유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언제 구름 걱정할까? 구름 걱정? 근심. 그 삶의 근심이라고 하면 딱 맞나? 삶의 근심을 면할까? 그러니까 결국엔 뭘 얘기한가? 고단한 삶 한탄. 고단한 삶을 한탄하고 있다. 끝.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별거 없지? 자, 고멘트 거. 자, 상기굴 큰애기 상기굴이라고 해서 지역이야. 지명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구체적 지명이라고 하자. 구체적 지명이고 구체적 지명을 쓰면 뭐 사실성을 높이지. 사실성을 조금 높여준다 이 얘기. 뭐 큰애기님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처녀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뭐 이거 말고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 그럼 상계굴에 있는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림의 정서네. 기다림의 정서. 근데 왜 푸릇푸릇 음성상조가 썼다. 음성상지어인데 음성상지어 쓰면 순우리말 썼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얘는 원래 순우리말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푸릇푸릇해서 음성상지어에 색채가 드러난다. 색채요. 그래서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 봄배추가 큰애기랑 엮이는 거고
님 오는 게 봄비 오는 거랑 엮이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다림의 정서를 얘기하는 건데 뭐 비슷한 말을 대구했다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래서 얘는 대상에 대한 기다림, 기다림의 정서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네. 기다림의 정서. 이것도 그런 거야. 미녀의 보편적 정서지. 미녀의 보편적 정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약간 어떤 그 사회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간 파트라고 봐도 괜찮긴 하겠다. 자, 그리고 읽어볼게. 독수리 뛰날자 병아리 간 것 없고요. 오, 독수리가 날자 병아리 간 것 없고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갔나 보다, 그지?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님 간 곳이었구나. 똑같네. 그럼 독수리가 무심한 기차가 돼서 엮이는 거고 병아리가 우리님이랑 엮이는 거고. 그럼 이건 결국 대상의 부재. 대상의 부재. 뭐 떠난 입, 떠나버린 입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유추의 느낌이 있기는 하네. 요거는 유추, 여기도 유추. 오케이. 둘 다 유추 비슷한 걸 가지고 유추해놨구나. 뭐 근데 미안하지만 이걸 뭐 서술상으로 유추가 확실하게 쓰였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유추의 느낌이 있는 건데 시험 문제 솔직히 나올 만한 건 아니야. 자, 뒤에 보자. 이제 불영청진 가신 불영청진이라고 해서 이게 또 구체적 지명이지. 구체적 지명이고 아마 일자리가 많은 곳일 거야. 일자리가 많은 어떤 공간. 그래서 불영청진 가시님이 돈 벌어 오고 그래. 공동묘지 가시님은 언제 오나. 이건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대구법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됐니? 자, 그러면 됐지? 자, 이렇게 하고 넘길게 얘는. 이렇게 하면 이건 넘겨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처음부터 보면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선 얘기됐네. 공통점? 자, 처음부터 볼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예전과 달라진 개인의 삶의 양상이 들어왔다. 아, 시대적 변화라고 해서 개화가 있어. 개화라는 공통이 있고 예전과 달라진, 여기서 말하는 예전과 달라진다는 건 전통적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그 개인의 삶의 양상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등장하기도 하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맞아. 1번은 동그라미. 그치? 2번 구체적 공간. 구체적 공간. 여기서는 구체적 공간 계속 언급했어. 여기서 보면 뭐 여기 지금 나오는 그냥 여기 나오는 이제 불영청진도 괜찮고 상계굴 이런 것도 괜찮고 가에는 뭐가 있을까? 가에는 뭐 남산 밑에 있는 장춘단 너무 좋다. 장춘단 너무 좋고 우와 장춘단밖에 없어. 여긴 장춘단 말고 없네. 뒤에는 그러면 끝. 여기 신고산 구고산도 얘기도 되겠구나. 신고산 구고산도 밑에는. 그지? 그래서 가는 장춘단 말고는 거의 없거든. 근데 나이는 엄청 많이 드러나긴 하네. 그럼 뭐 어쨌든 조금씩 드러나긴 하니까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다양한 종결함이. 자, 요 다양한 종결함을 얘기하면 종결함에는 마지막만 보면 돼. 마지막만 보면 되는데 봐봐. 이시사촌 되지 말고 할 때 이 말고 보이지. 말고는 종결함이가 아니야. 이거 연결함이야. 연결함이.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뭐뭐 되려무나라고 해서 차라리 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뭐 되려무나라고 했으니까 평소형 종결함이 아니야. 좀 독특한 어미긴 하지. 뒤에 거 짓고 총말한다. 이게 평소형 종결함이지. 뭐뭐 하네. 네, 좀 다르네. 뭐뭐 한다. 이건 평소형이네. 발병 난다. 이것도 평소형이네. 풍년이 와요라고 해서 이거는 그 구어체적인 표현이지. 구어체적. 너네가 알고 있는 해요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비격식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것만 놓고 봐도 좀 다양하게 쓰인 걸 얘기한다고 봤는데 솔직히 후렴구에 노다가 새라고 해서 청유형 어미도 얘기해도 괜찮아 이거. 오케이? 그러면 얘는 평소형 어미도 있고 청유형 어미도 있고 이제 구어적 표현도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뭐하네라는 어미인데 이게 무슨 어미라고 얘기하면 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어미 괜찮아. 두 번째, 가는 소리 이거는 명사로 끝낸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보지만 싼다 평소형 어미 뭐뭐하로구나라고 해서 감탄형 어미 뭐뭐 한 누나 이거 또 있네. 뭐뭐 할까 의문 영어미 있네. 뭐뭐 할까 의문 영어미도 있고 기다린다 평소 영어미 있고 뭐뭐 하구나 감탄 영어미도 있고 뭐뭐 언제 오나 의문 영어미. 얘가 엄청 다양하게 쓰였네. 그러면 가나 둘 다 다양하게 쓰였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네.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고
세 번째 거 초월적 세계. 초월적 세계에서 이제 약간 이상적 세계, 이상향. 이상향 같은 공간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해당 세계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초월적 세계가 이 작품에 등장하진 않잖아. 얘는 전체적으로 뭐야? 현실 비판이 많지. 현실 비판이 나올 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 세계에 대한 삶을 꿈꾸거나 이런 것들은 좀 등장하지는 않아. 내가 지금 내적 갈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현실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나? 나 신도시로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상 세계는 솔직히 모르겠어. 우선 요거 넘겨볼게. 밑에 5번. 각 연의 상황을 다채롭게 구성해. 다채롭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용이 좀 다양하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1년 같은 경우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가 나오고 보편적인 정서가 나와. 그리고 2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내적 갈등 고민하는 거, 임의 부재 상황 얘기하는 것도 있었었지. 그리고 또 뭐도 있었까? 내가 삶에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있었었고, 또 무능력한 가정에 대한 비판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다채롭게 구성해서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그렇지? 깔끔하지. 답은 4번이네, 이것도. 답은 4번. 괜찮지? 이렇게 하고 넘기고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 보면 자 보기와 관련돼서 1년, 2년 해당한 거. 자, 보기 분석 한번 해볼까? 보기 분석 보면 자, 볼게. 민씨 가문의 사람인 명성호가 살아난 지 5년 후인 1900년에 고종 이희는 충성을 바치다가 먼저 떠난 신하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의 중구, 즉 남산 밑에다가 장충단을 지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 얘기하고 있네. 처음에는 을미사병과 가보기에 순직한 신하를 대상으로 제사를 올렸고 추후에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들의 순위, 사절한 문시들을 대상으로 포함됐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사당이라는 거지. 결국엔 사당이다. 근데 어디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제작한 신식군대가 여기 나왔네. 아까 설명하면서도 말을 했는데 신식군대가 군악을 면줘서 조총을 쏘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행사에 동원된 거지. 행사, 동원. 자, 읽어볼게. 국권을 상실한 후 정충단은 결국 일제에 의해서 폐사되고 말다. 왜? 무능력한 거야. 무능력했으니까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왜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 이런 행사만 동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맨날 행사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군대라는 게 해체된 거야. 그래서 가해 장충단을 말하는 것으로 가해 1, 2년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수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끝. 자, 그럼 처음부터 볼까? 1번. 자, 조선의 임금이 이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에 이씨사촌 되지 말고에는 충성을 바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 이씨사촌 되지 말고라고 했는데 왜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 왕조 비판인데 뭐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무능력. 누구에게 친? 외척에게 친. 그지? 외척에게 세력을 빼앗긴 거지. 외척에게 세력을 빼앗겼던 어떤 이런 무능력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외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비판의 내용이 되겠네. 자, 두 번째 보면 아니네. 답이 1번 나왔지. 그래도 읽자. 자, 명성황후가 민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에서 민씨 8년 되려보다는 임금의 외척 세력들이 임금의 친척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던 현실이 드러난다. 그렇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 깔끔하지? 3번. 1900년에 장충단을 지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연에 남산 밑에다가 장충단을 짓고를 통해 이 민요의 가사가 형성된 시기와 역사적 배경.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왜 내가 최록이라고 했지. 최록됐던 당시. 그래서 민요가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그 얘기가 담긴 거지. 깔끔하고 밑에 최록이라고도 하고 채록이라고도 해. 이렇게. 자, 밑에 보면 장춘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식군대가 군악을 연주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연에서 군악대 장단은 신식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그렇지. 군악대 장단은 신식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거고 걔네들이 받들어 총만 한다니까 비판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다.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밑에 국권을 상실하고 장춘에 폐사된 역사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연에 받들어 총만 한다에는 개혁을 통한 더 나은 현실 만들지 못하는 비판. 금방 얘기했던 말 그대로 나왔네. 동그라미 있지. 끝. 자, 그리고 뒤에 A에서 이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선 얘기를 했어. 우선 볼게. 읽고 나서 얘기하자.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해서 변화되는 현실을 부각합니다. 자, 우선 얘기할게. A를 보자. A를 보면 어디 있어? 밭은 헐려서 신장로가 되고 집은 헐려서 선거가 강린다. 그러면은 성격이 비슷한 거지. 왜? 민중이 희생을 당하는 거. 민중이 희생당하는 성격이 비슷한 말을 통해서 당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1번 선지 볼까?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해서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부각한다. 맞아. 1번은 완벽히 동그라미. 2번 B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했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염원을 들어있다. 동일한 구절, 의미 강조, 염원. 한번 읽어볼게. B를 보자. B를 보면 풍년이 왔네요. 풍년이 와요. 삼천에 가서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동일한 구절.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염원. 왜? 풍년을 기원하는 거니까 풍년 기원은 염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깔끔하네. 동그라미. 자, 그리고 몇 번이야? 3번. 두 대상의 공통된 요소. 자, 그럼 두 대상의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서 부정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공통된 요소, 부정적 세태, 풍자. 찾아볼게. C를 보자. C를 보면 어린아이 밥 달라고 발버둥 치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는. 아하. 그럼 결국엔 뭐냐? 비판, 풍자. 이건 맞아. 근데 웃긴 게 뭐야? 공통이 없지. 대조지 차라리. 얘는 차라리 이 둘이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3번 선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3번 선지에 보면 공통된 요소를 찾아서 아니 대조적인 요소를 찾아서 부정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차라리 이거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있는 거 틀렸어. 답은 3번. 자, 뒤에 4번 보자. D는 성격이 다른, 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상황, 병치에서 내적 갈등. 아, 이거 뭔지 기억난다, 이거. 자, D. 이거지? 정드님은 산나물 갈까? 우리 오빠 따라 봉천 탓할까? 그럼 서로 대조되는 거 맞고, 내적 갈등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4번 동그라미. 5번 볼까? E는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사의 모습을 나란히 두어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 그럼 자연물, 인간, 비애. 그럼 E를 볼게. 아, 독수리 날자, 병아리는 간 곳이 없어. 이게 자연. 그지? 무심한 기차 따는 자, 우리님 간 곳이 없다. 인간. 이미 떠났으니까 비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 비애는 뭐야? 정서야. 비애는 정서. 정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정서는 항상 추측해도 상관없다. 왜? 이미 떠났다고 했지. 이미 떠남. 이미 떠났다고 했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 비애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황적 배경이 되지. 그러니까 이건 비애라는 얘기는 해도 된다라는 거야. 우리 어제 모의고사반 들어왔던 애들은 얘기했었을 거야. 그지? 모의고사반에서 수업하면서 정서는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 정서는 추측해도 되는 거지만, 태도는 무조건 드러날 때만 얘기해야 된다 해서 요번에 아마 문제에서 아마 태도에 관련된 얘기 없는데 추측한 태도 틀린 거다라고 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지? 좋아. 자, 그리고 3번 문제 넘길게. 4번.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 강연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읽어볼게. 아, 이거 좋다. 미녀의 사설은 장례연술이 있고 장외연술이 있다. 이거 그냥 얘기하자. 이거 지금 의미가 꽤 있어. 왜 있냐면 보기 분석이야. 보기 분석. 보기 분석을 하는 능력을 너네들이 조금 길러주면 좋아. 수능 문제가 원래 이제 보기 분석에 관련된 문제들이 진짜 되게 많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이거거든. 자, 읽어볼게. 미녀의 사설을 장례연술과 장외연술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장례연술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하는 화자가 그러면 상황 안에 존재하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심리를 털어놓는 서술 방식. 근데 장외연술은 상황 밖에 있는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 외부 상황을 전달, 외부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라면 따라서 장례연술은 주된 내용이 화자가 스스로 당면하고 있거나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 장애연술은 주된 내용은 화자가 관찰 대상과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제시된 상황에 얽매여 있을 때는 그럼 상황에 얽매여 있을 때는 장래, 주어진 상태 자유로울 때는 장애 이런 거지. 그럼 재밌는 게 뭐냐? 줄을 쳐볼까? 자, 예, 예, 예는 장래, 예, 예, 얘는 장외. 되니? 그래서 장래와 장애를 구분해가지고 너네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생각해보면 별거는 없기는 해. 장내라고 하는 건 내 심리를 잠깐만 내 심리를 아니 내가 당면한 일을 내 심리로 상황의 얽매여서 얘기하는 거고 장외 언수라고 하는 건 뭐냐? 외부의 것을 관찰해 갖고 그 상황에서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럼 읽어보자. 1번 가의 6년은 화자가 말깨나 하는 놈, 읽깨나 하는 놈에 처하게 된 상황. 자 그럼 말깨나 하는 놈, 읽깨나 하는 놈. 남이야. 남. 그러면 뭐지? 장외지. 이런 상황을 거리를 두었대. 그러니까 장외래. 맞지? 1번 동그라미. 2번 가의 10년 이미 나를 버리고 나네 화자의 처지를 드러냈다. 그럼 장내네. 맞아. 나의 1년에서 상황 밖에 존재한다고 했네. 존재하는 화자가 함흥 가는 모습, 부고산 큰애기 또 뭐야? 남이지. 그러니까 장외. 맞지? 됐고. 나의 구에서 바람 많은 세파, 구름 걱정 얽매여 지내는 나. 그럼 얽매여 지낸다고 했으니까 장내겠다. 그럼 당면의 상황 발음을 들으니까 장내. 깔끔하네. 12년에서 화자가 불영청진 가시님이나 이런 인물 기다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이걸 기다리는 인물을 상황에서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장외. 왜 장외야?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럼 장내지. 답은 5번. 무슨 말인지 되니? 요거 괜찮지? 그치? 뭐 별거 없을 거야. 자, 잠깐만. 오케이, 좋아. 그럼 됐고. 끝. 4번까지 끝났네. 자, 그럼 뒤에 보자. 뒤에네. 한시네. 한시인데 뭐 필요 없는 것만 몇 가지만 빨리 하자. 이게 내가 원래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시 배우니까 하자. 한시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눠. 5원이란과 7원이라고 나누고 또 하나는 절구라는 게 있고 율시라는 게 있고 배행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5원과 7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봐봐. 한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글자지. 그럼 이건 7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밑에는 하나, 둘, 아이고 뭐야? 밑에는 5개지. 이거는 5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절구라고 하는 건 뭐냐? 사행. 절구라는 건 사행, 율시라는 건 8행, 배행이라는 건 12행 이상.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4행이잖아. 그러니까 7원 절구야. 근데 얘는 딱 봐도 12줄이 넘어가지. 그래서 5원 배행이야. 요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되니? 끝. 그래서 한시를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5원이냐 7원이냐 그리고 절구, 율시, 배행 이것들 중에 뭐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다야. 뭐 나머지 건 별게 없고 그냥 조금 얘기를 한다면 여기 김참의 산민 정도는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꽤 자주 나오는 작품으로 가렴 주고 다시 나 오늘 왜 이러냐. 가렴 주고 또는 탑과놀이 가렴주고 탐관오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꽤 자주 나오는 파트야. 좀 수능이나 이런 데서 되게 사랑받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되게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기는 해. 그러니까 한시가 이렇게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근데 종종 나오는 파트야. 이게 뭐 내신에서는 좀 나오기가 좀 불편한 게 단독으로 내기가 좀 지랄 맞거든. 이런 거 내신에서 단독으로 내기는 좀 지랄 맞거든. 그럼 차라리 이렇게 더 짧은 게 좋아. 내신에서는 짧아가지고 선지로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놈들은 차라리 위에 건데 별로 안 중요하다. 거의 안 중요한 작품이야. 근데 밑에 있는 놈은 꽤 중요해. 그 탐관오리 드러내는 한시가 되게 유명한 한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이게 근데 그냥 넘길게. 뭐 솔직히 뭐 꼭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갖고 자 우선 처음부터 보자. 우선 놓고 오면 바로 시작할게. 밭에서 이삭 줍는 아이들의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풀이도 안 차요.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 하도 좋아서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 바쳤답니다. 뭐 이랬대. 자, 근데 읽자마자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하구나라고 느낄 게 하나가 있어. 왜? 밭에서 이삭을 주는 아이들의 말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게 뭐냐? 인용이야. 그럼 결국에 뭐야? 대화체. 인용 대화체. 그러니까 밭에서 이삭을 주는 아이들의 말이 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아이들의 말이거든. 아이들의 말이 뒤에 그냥 인용된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인용하고 대화체를 사용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객관성을 높이는 거야. 객관성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지금 사회가 이렇게 좀 잘못 돌아가고 있어라는 걸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그 실제로 겪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면 객관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걸 보면 이 밑에 있는 산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몰라 이제 좀 공부 좀 했던 사람들 알거든. 그러니까 딱 봐도 똑같거든. 왜? 둘 다 아이고 둘 다 지금 여기서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대화체를 통해서 객관성을 높이는 거거든. 산민도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을 겪던 어떤 여자의 어떤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또 이제 문답법이라고 해서 또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긴 하거든. 산민은 문답법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것들이 좀 자꾸 나와. 근데 이것도 객관성을 높이는 요소로 이제 자주 나오는 놈이거든. 근데 얘도 딱 그런 거야. 그러면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 이거야. 이거 대화치가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라. 이게 지금 둘의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산민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가를 보자마자 아, 이게 공통점.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내네. 이것 때문에 얘가 나왔구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산민 때문에 얘가 나온 거야. 산민의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이거랑 유사한 작품인 유명하지 않은 이 작품을 낀 거야.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할 만하지. 결국엔 중심이 됐던 건 나였던 거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더.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풀이도 안 차요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삭줍기라고 너네 알려나? 이삭줍기. 왜 우리 뭐 밀레 이삭줍기라고 해갖고 왜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잖아. 와, 한번 쓸데없는 보여줄까? 아, 이게 내가 방송을 하면서 아니, 방송이란다. 그 뭐 송출하면서 해갖고 잘 안 되나? 느리나? 이삭줍기. 요거 그림. 요 그림 있지. 요 그림이 딱 전형적으로 이삭죽기라고 하는 그림이잖아. 이게 뭐냐면 추수를 해. 근데 추수를 하면 그 당시에는 기계로 했던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하잖아. 나수를. 나수를 이렇게 막 벤다고. 나수를 이렇게 베다 보면 그, 그 쌀 이삭이 그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리고 이러니까 땅이 떨어져. 또는 그걸 다 주워가지 못해가지고 쌀이 나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이삭 자체가 떨어지기도 해. 그러면은 그것들을 농사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주워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이제 주워가. 주워가면 요만큼 이게 쌀 나날이 그래도 뭐 한 두 주먹, 세 주먹, 두 손에 가득 올라갈 만큼 요만큼 주술 수 있다고. 몇 시간 주스면. 그럼 그거 가지고 밥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하던 거가 이삭죽기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추수가 끝나잖아. 그럼 동네 꼬맹이들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밥값 하는 거야.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온종일 이리 주어야 속풀이가 안 찬대. 왜 사람들이 이삭을 다 주워간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주 깔끔하게 다 베어간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깔끔하게 다 베갔어? 인정 없게. 이건 뭐냐?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가 하도 좋아. 벼베는 이 솜씨가 하도 좋다고 했지. 이거 비꼬는 말이거든. 비꼬는 말, 뒤에 솔직히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비꼬는 말인데 왜 이게 비꼬는 말이냐? 솜씨가 진짜 하도 좋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가 바쳤다. 왜? 수탈이 심한 거야. 수탈이 심해. 탐관오리가, 이거 수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게 일제강점기가 아니니까. 세금이, 세금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탐관오리인 거지.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사까지 다 주워가야 됐던 거야.
쌀을 농사 짓는 사람도. 왜? 자기가 농사를 지어봤자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까지 자기가 다 주워가야 됐던 거지. 오케이?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별 얘기는 아니고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끝.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나고 밑에 3인 보자. 자, 말에서 사람이 내려.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자, 말에서 내려와라는 단어에서 우선 그러니까 신분이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신분이 높은 화자. 화자가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사람을 불렀더니 부인이 대상이야. 직접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를 위하여 밥상을 내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인정. 인정이 남아있는 모습을 얘기해. 미안하지만 작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갖고 그냥 얘기를 하면 가난함 속에서도 인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처음 보는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걸 내왔대. 잠깐 쓸데없는 얘기 조금 하면 내온다 요거에서 이게 이제 니은다를 쓰면 현재 영어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동감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안 돼. 왜? 한시거든. 한시니까 이 한시를 이걸 해석한 거야. 해석하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지 작가가 이런 의도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갖고는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쓸데없이 한 건 현대시에서는 이런 걸 되게 자주 내. 현대시에서는 이런 니은다 나와가지고 현재 시에 사용하고 있는 생동감을 높인다. 뭐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이딴 얘기를 되게 많이 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대시였으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요소가 이거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한 거고 이건 한시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자, 뒤에 볼게. 그리고 이것도 봐. 박가라던 어디 계시오? 라고 큰 따옴표. 화자의 말이지. 화자의 말, 뭐 물음이라고 봐도 되지. 화자의 말, 화자의 물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침에 쟁기를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가 어려워서 새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부인의 대답이야. 야, 너네 남편 어디 갔어? 라고. 아침에 쟁기를 들고 산에 갔대.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자, 너무나 갈기 어려워요. 고단한 산. 고단한 삶이고 척박한 환경. 척박한 환경.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이런 게 갈기 어려워서 못 온대.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자,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 없다. 뭐 사고 묻힌. 뭐 고리무원. 혼자 살아가는 모습.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런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거나 개와 닭들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쓸쓸한 이미지. 쓸쓸한 삶. 요걸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요소가 되는 거야. 이들의 어떤 쓸쓸한 삶. 이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겠지. 근데 보게. 자, 숲속에 사는 호랑이가 많아서 나물 캐도 광줄이 못 차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또 부인의 말이네. 또 부인의 말이 되는 거고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 많아서 호랑이라고 사나운 호랑이라고 돼 있는데 호랑이도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힘들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이겠지. 삶을 힘들게 만드는 땡기죠.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얘가 그나마 나은 아이. 그나마. 누구랑 싸우냐? 탐관오리보단 오히려 나아. 얘가.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올 거야. 읽어볼게. 그래서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그럼 지금 이 광주리에 못 차지요? 가난한 삶이겠지. 넉넉하지 못한 삶.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가련할 수, 자, 가련할 수. 여기서 얘기할 만한 건 뭐냐? 정서의 직접 표출. 정서의 직접 표출. 딱 전형적인 연민이지. 전형적인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련할 수,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라고. 그런 다음 표. 또 물음. 화자의 물음. 화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좋기야 하겠지요. 좋대 여기가. 왜? 저 넘어 평지. 저 넘어 평지 미안하지만 세모를 칠게. 가려고 해도 고을 관리. 겁난다오 라고. 그래서 고을 관리 탑과놀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가 진짜 좋지는 않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런 곳은 아니야. 근데 어디보단 낫다? 평지보단 낫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사나운 호랑이와 고을 관리는 대조야. 서로 비교가 되면서도 대조야. 비교는 뭐냐? 둘 다 삶을 고난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줘. 대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나마 호랑이가 버틸만해. 탐관오리는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겠지. 괜찮지? 자, 요게 선민이야. 뭐 유명한 작품이어서 요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라고 선정했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공통점? 공통점? 뭐 세상 비판한 거? 탐관오리 비판한 거 찾으면 되겠지 뭐. 풍경이 변하는 양상. 자, 풍경이 변하는 양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향이 바뀌어야 돼. 근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내 개인적으로 조금 팁을 주잖아. 그럼 공통점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보지. 그럼 풍경이 변하는 양상이라는 건 짧은 걸 보면 돼. 짧은 거. 이삭 줍는데 소쿠리 안 차요? 그래서 대화 위주지. 그럼 얘는 대화 위주다 보니까 풍경이 변하는 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지? 대화에선 풍경이 변하는 모습 나올 리가 없잖아. 묘사가 나와야 뭐가 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선 1번은 틀렸고 2번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하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효제 평범한 소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선 얘기할 만한 게 소풀이 같은 경우는 괜찮아. 그지? 이삭이라는 단어도 일상 소재는 아니니까 이삭은 빼야 되겠다. 소풀이 좋다. 지금 여기는 쟁기가 제일 좋아. 쟁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 너무 좋지. 근데 봐봐.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맞아. 화자의 삶의 모습을 해악이 드러나질 않아.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 비판을 하면 해악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해악이 크게 등장하지 않은 작품이었지. 그럼 이것도 빠져.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했다. 예, X. 과거와 현재가 나올 리가 없지. 3번. 4번.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을 나열해서 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연물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너네가 봐도 나열됐다고 볼 만한 건 없지. 그지? 그리고 화자의 긍정적 태도. 미안하지만 긍정을 얘기하기도 힘들어. 얘는 전체적으로 좀 탐관론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밑에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인용 끝났지. 현실을 드러내다. 답은 5번. 그러니까 이 문제 내려고 한 이게 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3민이 나오는 건 이 5번 선지가 나오려고 3민이 나오는 거야. 별거 없지. 누가 한 분 더 들어오셨네? 아까 들어왔나? 승환이가 늦게 들어왔구나. 좋아. 자 그러면 끝. 아닌데 승환이 아까 있었는데 계속. 누구지? 수연인가? 수연이가 아까 없었지? 수연아, 네? 왜 늦게 들어왔어? 까먹었어요. 그래, 내가 문자도 보내줬는데 까먹었어. 늦잠 잤구만. 괜찮아. 난 다 이해해. 개인적으로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거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큰 의미, 큰 관심 같은 거 없었어. 뭐 학원 같은 것도 다닌 적 없고 학교 가는 것도 근데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수업도 잘 안 들었어 중학교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렇다고 잠도 자지도 않았는데 중학교 때. 중3 때 갑자기 공부했지. 중3 때 갑자기 삶의 무서움을 느꼈지. 삶의 무서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사촌 형 중에 공부 못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형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딱 그때였거든.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 근데 공부 못하던 형이었어. 그러니까 사촌 형들이 다 공부를 잘해. 사촌 형들이나 사촌 누나들이 다 공부 잘해. 근데 그 둘째 형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학교도 공부를 갔고.
그래서 그 형 내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척들이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어. 친척들을 누구도 못 가게 했어. 부모, 그러니까 큰엄마도 오지 말라고. 내가 그때 그 큰 집에 있었거든. 큰 집에서 내가 그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놀러 갔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큰 집에서 되게 그러니까 그냥 거의 살듯이 했어. 큰 집에서. 큰 집이 시골이라 거기가 재밌어갖고 그랬거든. 근데 그 형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인데 큰어머니랑 뭐 누나들이랑 다 이제 졸업식 날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죽어도 오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형은 왜 졸업식 날도 오지 말래? 이러고서 안 갔어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하고 졸업식이 끝나고 그 형이 왔는데 교복이 다 찢어져서 온 거야. 찢어져 갖고 막 밀가루 미친 듯이 묻어가 그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난리 친 거지 그냥. 그래서 아니 씨, 무슨 난리를 친 거야?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기억. 그렇게 하고 그 형이 대학교를 안 갔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친척들이 그 형을 대할 때 조금 싸늘하게 대한다라는 걸 내가 어린 마음에도 느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게 없었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근데 그 형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오토바이 타러 놀러 가는데 나도 같이 놀러 갔거든. 그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근데 그때 그 형의 친구들이 다 대학생이었어. 근데 내가 거기서 느꼈어. 뭘 느꼈냐?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우리 형을 하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인데 같은 친구들이고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 형의 그러니까 사촌 형의 사촌 동생이잖아. 근데 그 동생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을 엄청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형은 그 무시가 되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근데 웃긴 게 그 형들은 다 대학생들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마음에도 아, 대학교를 못 갔다고 저렇게 무시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대학교를 못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었어. 그때.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또 다른 계기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계기가 겹치면서 중3 때 갑자기 공부하고. 중3 때. 그래서 중3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도서실에서 거의 살았어. 학교 끝나면 도서실 가가지고 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되게 열심히. 그래서 뭐 기억나는 건 거의 매일 12시에 집에 들어왔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도서실에서 잠자는 날도 많았어. 공부한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이야. 그때 그렇게 공부 안 했었으면 내가 뭐 하고 살지. 아무튼 자 어쨌든 자 2번 문제 보자. 기억과 니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어오고 늦잠 자고 이거 나 해봐서 알아. 그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느껴. 그러니까 낮잠 자고 뭐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늦잠 자갖고 뭐 내가 해야 될 걸 못했거나 이런 거 있지. 아니면 숙제를 뭐 안 했거나 이게 나도 내가 해봐서 알아. 그게 악의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지 몰라서야. 아니면 뭐 사람이니까 실수일 수도 있지. 내가 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했다고 해도 내가 숙제를 100% 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중3 때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숙제를 100% 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래.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악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근데 해야 되는 건 맞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네가 진짜 깨달으면 좋아. 정말 가장 좋은 건 타임머신 타고 너네가 한 10년 정도 뒤로 가면 돼. 너네 나이에서 10년 정도 뒤면 구구절절히 느낄 거거든. 10년 뒤에, 이 상태로 딱 10년 뒤에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미친 듯이 공부할 거야. 정말 미친 듯이. 10년 뒤에 10년 뒤에 너네 열정을 100을 써갖고 사는 것과 지금 너네 열정을 100을 써서 사는 건 너네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달라.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걸 봐라. 요걸 봐. 그러니까 인생이야. 인생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뭔가 조금 바꿨어. 지금 일찍. 그럼 지금 내가 뭔가 일찍 바꿨으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올 수 있어. 근데 멀리 갔지? 그러면 바꾼다고 해도 돌아올 길이 멀어.
한참 뒤에. 어떤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일찍 뭔가를 바꾸면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뭔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딴 데로 가고 있던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 깨달았어. 그럼 빨리 와.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 돼. 그럼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 없어. 근데 한참 가. 그럼 돌아올 때 한참 걸려. 그 얘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진짜 조금이라도 일찍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정말 개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나 영재고나 뭐 이런 데 간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 훨씬 더 유리한 거. 그러니까 너네들 고3이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지금이라도. 이걸 정말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깨닫는 애들도 많거든. 남자애들 중에 군대 갔다 와서 깨닫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 깨닫는 애들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나아.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뭐 공부 지금 곧잘 꽤 열심히 해놓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 돼. 너네가 학교만 가서, 너네가 학교를 가도 학교야? 이게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너네가 지금 인문계지? 근데 웃긴 게 실업계 애들도 있어. 뭐 비중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려나? 여기가 3이 되고 한 1 정도 되려나? 인문계와 실업계? 3일? 조금만 더 안 되려나? 2대 1 정도 되려나? 인문계 실업계?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치면 우선 요 1은 제꼈어. 너는 우선 인문계니까 그나마. 그리고 인문계를 놓고 보면 인문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뭐 100이 있다고 치면 너네가 등급을 나온다고 보면 알 거 아니야. 등급을 놓고 보면 만약에 뭐 2등급이 나온다고 치면 상위 10%야. 그럼 나머지 90% 애들이 있어. 3등급이 나온다고 치면 너네가 20%야. 뒤에 80%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생각해보면 3등급만 나와도 상위 20%인데 웃긴 게 상위 20%가 아니야. 뒤에 실업계 애들이랑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까지 포함되면 이게 상위 20%보다는 한 10% 내외 정도가 돼.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3등급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너네 전체 애들에 비해서 전체 애들 중에 10%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세상이 무서운 게 상위 한 5% 정도 되는 애들 정도 돼야. 아니야. 상위 한 10% 정도만 돼도 지먹고 살 건 살 만큼 살아. 상위 10%만 돼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9% 정도 되면 좀 잘 살게 되고 8% 정도만 돼도 이제 좀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 되고 여기서 한 5% 정도 되면 너네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경쟁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생각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열심히만 하면 경쟁에서 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바짝바짝하고. 잠깐 딴 얘기해서 미안해. 자, 기억 니은인데 기억은 소쿠리고 니은은 광줄이네. 소쿠리와 광줄이 둘 다 결핍의 이미지가 있다. 그지? 자, 잠깐만. 야, 내가 이거 잠깐 그냥 바로 얘기해보자. 얘가 소쿠리고 얘가 광줄이잖아. 그지? 그럼 소쿠리도 그렇고 광줄이도 그렇고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결핍이지. 그지? 결핍. 이게 내가 한번 읽어봐서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 뭔가 모자람의 이미지잖아. 그지? 아니? 그러면 얘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아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나같이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고인물들이 있잖아? 기억, 니은 보죠. 이거 둘 비슷한 얘기네. 비슷한 소재네. 이러지. 그러면 뭐 하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딴 거 안 봐.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아, 우선. 뭐 먼저 봐? 기억, 니은은 모두. 이거 먼저 봐. 이거 먼저 봐서 답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은 1, 2, 3번 먼저 보기보다는 차라리 4번, 5번을 먼저 보겠지. 차라리. 왜? 기억, 니은 보자마자 너네 느낌 나오잖아. 아, 광줄이, 소쿠리 둘 다 나 안 차는 놈이지.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그럼 봐. 기억, 니은은 모두 기대에 기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늘 결핍을 느낀다. 답은 4번. 위에 건 안 봐도 됐던 거야. 아담하지네.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네,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푸는 걸 잘 안 알려주고 모의고사만에서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자 우선은 얘는 이렇게 말하고 끝낼게. 자 뒤에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A와 E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선 얘기를 했어. 처음 보자.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한시에 담아냈다. 자, 너네 요 줄 읽지. 이 줄 읽었잖아? 그러면은 보기 분석하는 애들 있지? 그럼 어디 줄 친다? 뭔 줄 알아? 조선시대의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한시로 담았다. 결국에 뭔 줄 알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 이거야. 이게 포인트야. 딱 보자마자. 그럼 결국에 뭐냐? 대응 방식이야. 어떻게 대응했지? 이거 보라는 거야. 제가 볼게. 가와 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이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에도 예리한 시선을 던지고 있대.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보인다. 뒤에 건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에 뭐냐? 궁핍한 삶을 겪고 있어. 그지?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가 있어. 근데 여기 어떻게 했냐? 어떻게 대응했냐? 그지? 어떻게 대응했냐? 근데 이렇게 보면 가와 나를 읽었을 때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나는 대응이 등장해. 나는 뭐가 됐어? 도피했지. 도망갔단 말이야. 그지? 근데 가는 없어.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 그냥 힘들어. 얘기 말고 없어. 그럼 뭐지? 한번 읽어볼까? 좀 보자. A가 뭐냐? 이삭을 줍는 애 소쿠리도 안 차요 이거지? 읽어볼게. A에서 이삭을 줍고 D에서 산밭을 가는 행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삭을 줍는 거 궁핍한 거지? 산밭을 가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좋은 밭 내비두고 산에 있는 밭을 갈아야 돼. 왜? 도망갔으니까. 궁핍한 삶?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동그라미. B에서 벼베는 솜씨가 좋아. 비꼬고 있지. 이를 통해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에서 연민을 느낀다. 연민? 자, 얘기해볼까? 연민 보이지? 정서야. 정서는 어떻게 해? 추측 가능이야. 실제로 너네 가에서 연민? 없어. 안 나와. 그런 정서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 그치? 근데 너네가 봐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도 소쿠리도 안 쳐. 왜? 다 수탈당해가지고. 이 얘기지. 그럼 연민 느껴도 되죠. 하잖아. 그치? 추측해도 되니까. 연민이란 말이 나오진 않았어. 연민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없어. 상어만 나왔지. 근데도 정서 추측해도 돼. 맞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 그래도 돼. 항상 얘기하잖아. 정서는 추측해도 되는 거라고. 없어도 된다고. 그지? 자, 밑에 거. B에서 벼베는 이와 관창. E에서 산골짜기 사는 이와 벼베는 이는 수탈 당하는 사람, 관창은 수탈하는 사람. 산골짜기 사는 수탈 당하는 사람, 소 골르가는 수탈하는 사람. 그럼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네. 그지? 관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관리들의 형포다. 깔끔하네. 왜? 마을 권리, 관창, 세모 나왔으니까. 4번. C에서 나그네를 위하여 밥상을 내온 사람. 나그네가 밥상을 내온 사람. 부인을 얘기하는 거지. 인정이 있는 사람이야. D와 E를 통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궁핍한 가운데 소박한 인정을 잃지 않은 백성. 깔끔하지. 동그라미. 4번. D에서 향촌의 상황. 향촌의 상황? 뭐 가난한 상황이겠지. E에서 이와 대비되는 저 평지의 상황. 저 평지는 수탈당하는 곳을 얘기하지. 그럼 평지가 더 나빠.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 대응하는 자. 맞서 대응했다. 대응했어? 도피했지. 답은 4번. 5번. 태도잖아. 우진이 지금 내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걸 알아. 근데 엄마가 여기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진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 우진이는 아빠의 소중한 친구야. 아빠를 보고 싶대. 우진이. 진짜 귀여워. 너무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엄마 설득하고 있어. 우진이는 아빠의 소중한 친구네. 우진이는 아빠가 보고 싶대. 들어가야 된대. 아빠 계속 일하면 어떻게 하냐. 들리냐 근데 이거 저 말? 안 들려? 되게 웃기네. 존나 웃기네. 우진이 한번 보여줘. 우선 요건 하자. 자, 우선 요거 볼게. 이연보의 어부단가야. 이연보의 어부단가인데 이것도 좋은 작품이야. 그래서 난 조금 신기한 게 아니 이 작품이 왜 고전시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지?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 왜냐면 이게 보통 고전시가에서 놓고 본다면 보통 한 8강 아니면 7강, 6강 요때쯤에 나와야 되는 작품이거든.
작품상으로 얘기하면. 왜냐면 6, 7, 8이 보통 시조들이 나올 때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연시조가 나오기 딱 좋아서, 그러니까 시조 뒷부분, 그러니까 6, 7, 8쯤에 나오면 딱 좋은데 8까지 좀 안 가려나? 뭐 6, 7, 8 정도 나와야 되는 작품인데 이게 왜 쓸데없이 제일 뒤에 나오지 싶어. 근데 내가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이 어부단가 좋은 작품이야. 이거 꽤 괜찮은 작품이거든. 왜 괜찮은 작품이냐면 유명 작품인데 해석을 너네가 못해. 어디를 못하냐? 이거. 이 자리를 너네가 해석을 되게 잘 못해. 이 자리가 해석이 흐름이랑 조금 안 맞거나 안 맞다고 하면 좀 그렇고 너네 예측이랑 예측하기 조금 힘든 내용이야. 위에 거는 좀 쉬운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만 잘 알면 되게 할 만한 작품이야. 좀 쉬운 작품이야. 자, 한번 시작해볼게. 바로 볼까? 처음부터 볼게. 자, 우선 시작해보자. 이 중에, 자, 이 중에라고 했는데, 이 중에 그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뜻이잖아. 이 가운데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라는 소리야. 보통 이 중에라는 말이 이제 문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맞기는 해. 근데 이 제목이 어부단가잖아. 그지? 어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야? 자연 친화의 삶을 사는 존재지. 자연 친화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결국엔 뭐냐면 생계 위한 거 아니라고.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자꾸 날려 쓰려고 하지? 생계를 위한 어부가 절대 아니야. 자연 친화라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중에 자연 속에서 싫음이 없으니, 싫음, 걱정이 없으니, 걱정이 없다? 미안하지만 만족스러운 이유지. 이 중에 싫음이 없으니까 미치겠네. 아니, 저쪽에서 이쪽에선 비둘기가 지금 난리치고 있고 이쪽에선 우진이가 난리치고 있네. 어쨌든 시작해볼게. 이 중에 걱정이 없으니까 어부의 생애로다. 이력편주, 편주. 그 주는 이 배주자잖아. 그지? 풍류의 도구야. 풍류의 도구. 자연을 즐기는 도구지. 그래서 이력편주를 만경파. 자, 파도야. 파도고 물결이야. 그래서 이력편주를 파도에 띄워두고서 인생 속세지.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간 줄 알겠는가. 서리법이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이지. 유유자적한 삶.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그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삶. 끝. 자, 그럼 물어볼게. 국어보니 천식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대구. 그지? 자, 근데 그 뒤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천식녹수라고 돼 있는데 조금 얘기하잖아? 천식녹수 할 때 노, 만첩청산 할 때 청, 색채 이미지가 등장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색채 대비는 조금 불편해. 왜냐면 청색이랑 녹색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다 둘 다 파란색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색채 대비라고는 잘 얘기 못 하기는 해. 하나가 홍색이 나왔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십장 홍진, 홍진 세모지. 그지?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서로 대조야. 대조. 왜? 홍진은 속세를 얘기하고 녹수 청사는 자연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대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십장홍진을 얼마나 가르는가. 자, 그럼 봐봐. 천심녹수랑 만첩청사는 장애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단절의 매개체. 단절의 매개체야. 누구랑? 속세와. 속세와 단절의 매개체. 그게 천심녹수 만첩청산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십장홍진은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 그러면은 구어본인 천심녹수가 있고 돌아보니 만첩청산이 있다? 근데 이 십장홍진을 부정적 세상을 얼마나 가렸냐? 가려서 좋단 소리야 이거. 오케이? 가려서 참 좋아. 어디? 강호의 월백학은 자 월백 또 색채야. 자연물. 색채 이미지가 있지. 강호의 월백학은 더 무심하다. 무심하다라는 건 욕심 없다는 뜻이지. 욕심 없다는 삶. 그럼 이거 뭐라고 봐도 되는 건 줄 알아? 물알치의 삶이라고 봐도 돼. 물알치.
왜냐면 자연 속에서 욕심 없게 살겠다라는 말 있잖아.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물알체까지 얘기하거든. 일반적으로. 되니? 자, 그럼 다시. 9부 보니까 천심용소 돌아보니 만첩 청소년에 십정옹지는 얼마나 가렸냐? 딱 전형적인 색채 대비지 이게. 어떻게 색채 대비가 되냐면 녹색, 청색과 홍색의 색채 대비. 녹색, 청색은 자연, 홍색은 속색. 이렇게 되는 거지. 고전 시간은 확실히 중수업도 나쁘진 않다. 중으로 하는 것도. 이게 말로만 했으면 너네가 이렇게 안 썼을 거거든, 분명히. 네? 자, 어쨌든 읽어볼게. 청아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껴. 이놈의 대구법은 더럽게 많이 나오네. 대구인데 청아라고 하는 건 청아는 이파리야. 이파리 얘기하고 밥을 쌌대. 녹류라고 하는 건 나뭇가지야. 나뭇가지에 고기를 끼웠다. 전형적으로 소박한 삶이야. 소박한 삶. 도시락 싼 거거든. 근데 노적화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꽃이 이게 화총이라고 해서 이제 화가 꽃 화자기는 한다. 화총을 이제 꽃은 아니고 갈대라고 보통 많이 해서 그래. 갈대. 노적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뭐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공간 뭐 얘기하지 않을게. 일반 청이면 결국에 뭐냐? 일반 사람들이 아는 아름다운 맛 뭐 이거거든. 어느 분이 아실까? 그럼 이거 있잖아. 뭔 줄 알아? 자부심이다. 일반 청임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아름다운 거지. 자연 속이 즐거움이야. 자연 속에서 즐거움 어느 분이 알까? 그러니까 뭐야? 나만 한다는 소리야. 나만 알아. 나만 이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엄청 좋지? 뭐 이런 얘기인 거지. 희한하네. 자, 그러면 고대 거. 또 서리법도 되는구나. 서리법. 자, 뒤에 거. 산도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한운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름이고 백구라고 해서 갈매기거든. 근데 둘 다 흰색의 이미지가 있어. 흰색의 이미지가. 근데 백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알체의 대상이야. 물알체를 보통 드러내는 대상이거든. 한번 읽어볼게. 한운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한가로움을 드러내. 아니, 한운이 아니라 구름이 이미 한가로움을 드러내. 한가로움, 유유자적. 이런 걸 드러내는 시어야. 구름 자체가. 그래서 산두에 한운이 일어나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아간대. 무심코 다정한 것이 참 무심하다라고 했지. 무심하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없다는 뜻인 거 아까 봤어. 욕심이 없고 다정하다는 건 뭐야? 정이 많다는 소리지. 정이 많은 건 이 두 것뿐이나 이 두 것이 한운이랑 백구겠지. 그치? 일생에 시름을 입고 너 의인법이야. 의인법. 왜 의야? 너가 구름이거든. 백구랑 구름을 너라고 표현했어. 자연물을 너라고 표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알체를 얘기하는 거야. 의인법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너를 쫓아 놀겠다? 물알체. 너를 따라 놀겠다? 물알체. 깔끔한 거지. 되니? 그럼 여기까지는 싹 다 자연친화야. 개뿔 안 먹을 수 없어. 근데 뒤에 봐. 장안이라고 하는 건 번화가거든. 번화가 일반적으로 수도를 얘기해. 수도. 장안을 돌아보는 북걸은 임금 계신 곳이지. 장안을 돌아보니까 북걸이 천리 거리가. 천리로다. 감탄의 건 뭐 안 써도 되겠지? 뭐 이거. 근데 어떻게 어주에 놓으셔? 어주라고 했지. 자연친. 왜? 배잖아. 배주자 썼잖아. 어주에 누워신들 잊은 틈이 시라지. 잊은 틈이 시랴? 서리법.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속세를 돌아봤더니 임금님을 봤더니 임금님과 참 멀리 떨어졌더라. 그래서 내가 자연 속에 누워있다고 해도 잊은 적이 있겠냐? 잊은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럼 이거 뭐냐? 우국지정. 연군이정이라고 했대. 나는 나라를 잊은 적이 없어. 임금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 난 한시도 그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뭐라고? 두어라 내비두래. 내 시름이 아니다. 내 걱정 아니라는 거지.
내 걱정 아니야. 이건 거지. 내 걱정 아니야. 뭐가? 우국지정, 영군지정이 내 걱정 아니라는 거야. 왜? 제세연이라고 얘기해서 나라를 구할 뭐 어진 인물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 말고 나 말고 세상 구할 사람. 구할 사람이 없으랴? 있다. 서리법이고 나 말고 세상 구할 사람이 있어.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속세고하고 걱정할 거 없어. 나 말고 세상 구할 사람인데 내가 뭐 속세 걱정할 거야? 내가 속세 걱정 좀 하고 있었었는데 나 이제 걱정 안 할래.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말은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속세 걱정하고 있는 건 맞아. 속세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걱정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끝내는 거야. 그러니? 이래서 요 마지막 파트가 일반적으로 좀 해석을 좀 잘 애들이 잘 못하는 파트는 맞아. 일반적으로.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연보의 어부단가요. 되니? 내가 지금 이게 혹시 되게 빠르니? 하는 거? 내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지금 너네들이랑 수업할 때마다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거긴 하거든. 내가 이거 엄청 빠르게 하니? 괜찮아? 아, 좀 빠르구나. 기네. 내가 좀 평소 때보다 좀 많이 빠르게 하는 건 맞아. 그렇구나. 문제도 내가 좀 빨리 풀고 있지, 지금. 맞아. 조금 천천히 할게. 자, 그러면 문제. 요거 보자. 어부의 생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우선 얘기를 했어. 처음부터 보자. 어부의 생인데 자연 친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 친화의 삶을 말하는 거고 처음부터 읽어보자.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다. 오,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이게 어디 있냐면 1년에 아예 나왔어. 1년은 어디 있냐? 인세를 다 잊었는데 날 가는 줄 아는가? 시간 가는 걸 알겠냐?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자연 속에 있어. 이 말. 딱 요 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약간 디테일한 해석에 관련된 문제지. 디테일한 해석. 그지? 그래서 찾을 때 뭐 잘 찾았겠지만 어쨌든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배를 타면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삶이다라고 써있어. 배를 타면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한다. 그래. 마지막에 보면 어주에 누워있는데 잊은 틈이 있겠냐? 근심 걱정 있어. 근데 내 재세연이 없으라 근심 걱정 안 할래. 마지막 년에 나오지. 그럼 괜찮아. 그지? 자연과 친화를 누리며 한가로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것도 문제가 없지. 그지? 세속적 뭐 너무 좋아.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에서 정신적 번호. 고된 노동 X. 얘기잖아.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야. 취미야, 취미.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에서 자기를 어부라고 하고 농사를 지난다나 뭐 낚시를 하고 그물을 뭐 하고 이런 거 있지. 다 취미야. 노동이라고 보면 안 돼. 살살살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뒤에 2번. 2번을 놓고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1수에서 2수로 이어지며 나타난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 역동적인 변모래. 이것은 동일한 자연물. 묘사는 화자의 심경 변화를 이룬다. 심경 변화. 자, 우선 얘기할 만한 건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얘기해 볼게. 문제 푸는 요령을 얘기하면 1수에서 2수로 변하는 역동적인 변모. 이게 뭐냐? 기술적 부분이야.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지. 묘사는 화자의 심경 변화를 대변한다. 이게 뭐니가요? 해석적. 해석적 부분, 이제 내용적 부분이라는 거지. 해석적 부분, 내용적 부분으로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A 플러스 B로 선지를 두 개를 나누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역동적 면모를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이게 벗어나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가면서 화자의 심경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A에서 B를 보면 둘 다 자연이에요. 자연 만족스러워, 좋아, 좋아, 좋아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심경의 변화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역동적인 걸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자, 이중의 실험성이 어부의 생애로다. 이래 편지를 망경파에 띄워두고 인쇄를 늦어그냥 나이라는 줄 아는 거야. 자연물이랄 거에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 뭐 만경파 말고는 없어. 그지? 구법원이 천시명소,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홍진 얼마나 가려는가?
강화의 월박강 더욱 무시하라. 이거 여기서 얘기할 만한 건 뭐냐? 달 정도, 산 정도, 물 정도. 그럼 동일한 자연물은 여기서 나오는 물과 여기서 나오는 물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물이 두 개가 바뀌지 않았잖아. 그지? 여기서 뭐 역동적으로 무언가가 바뀐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파도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물결이야. 깊은 물결이야. 그럼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럼 역동적인 변화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서 심경의 변화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왜? 둘 다 자연친화니까. 되니? 이해되니? 잠깐만. 배터리가 없네. 자, 그러면 1번은 빠져. 1번은 X. 됐지? 2번을 볼게. 1수와 3수는 모두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이미지. 괜찮아.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경계의식. 미안하지만 1수, 3수는 경계의식이 나오잖아. 혼란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는 게 잠깐만. 1수에서는 색채 대비가 없네. 색채 대비가 없어. 1수는 색채가 안 나오죠. 왜? 이중의 실험서 어배의 생각이다. 이력편지로 만경파에 되고 만경파라서 파도 물결이니까 푸른색을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색채라고 안 해. 이건 색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파도만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청파 이러면 얘기하는데 그냥 파라는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물결이라는 단어에서는 색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삼수는 청하 괜찮아. 아이고. 삼수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청하 때문에 색채가 괜찮아. 노적화총 좀 애매하다. 노적화총은 좀 애매하네. 녹류 괜찮네. 청하, 녹류, 청색, 녹색 색채 있어. 괜찮아. 근데 어쨌든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경계를 1수와 3수는 아니야. 2수에서는 조금 얘기할 수 있었지만 2수는 자 3번 2수와 4수는 모두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주변 자연물과 일체감, 감각적, 일체감 물알체, 감각적 심상. 자, 2수는 녹수, 청산, 홍진. 그럼 감각적 시어 있지? 무심하여라 일체감. 4수 어디 있어? 백구 흰색, 한호 흰색, 쫓아 놀리라 물알체. 그럼 색채어 있고 물알체 있고 답은 3번. 오케이? 그럼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 물알체 찾으면 되는 거였고, 그지? 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시각 찾으면 되는 거였어. 시각. 어떤 거? 색채.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맞는 말. 됐지? 3수에서 4수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공간의 이동은 화자에 느껴지는 결핍이 충족된다. 결핍이 없어. 얘는 자연에서 결핍을 느끼는 애가 아니잖아. 그지? 4수와 5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전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럴까? 4수, 5수 볼까? 4수. 인격 부여. 의인 있어. 좋아. 얘는 이상의 삶이 없고 인격이 없네. 그럼 얘는 5수에서는 의인법이 없어. 5수에 의인법이 없어. 4수에는 인격도 있고 이상적 삶도 얘기했어. 되니?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네. 3번이 맞네. 됐지? 자, 뒤에 보자. 뒤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어. 보기를 한번 볼까? 어부단가에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으며 심리적 단절. 오케이. 물리적으로 떨어졌다. 이게 지금 천리야. 그려져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을 쉽게 초극이란 단어는 극복이란 뜻이야. 극복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강호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인 영역. 어디가? 강호자연. 도덕적인 영역이 형성됐고 따라서 자연은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 분화를 전제로 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다. 아하, 화자의 결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속세, 싫어, 꺼져 이거겠지. 이때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도 나타난다. 강호의 폐쇄성. 아까 얘기했던 만첩청산. 천신녹수 얘기하네. 얼마나 가려는가 그 얘기지. 딱 좋네. 그지? 아구가 딱 맞다. 그지? 폐쇄성 나타난다. 하지만 강호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방관적이지만 않았다? 그건 뭐야? 우국지정. 얘 우국지정 드러나잖아. 잊은 적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자리. 그지? 임금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라고 했던 딱 그 자리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 자부터 보자.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원은 인쇄와 대립을 이루는 폐쇄적 공간으로. 폐쇄적 공간 너무 좋다. 그지? 무심의 도덕적 영역. 무심, 욕심 없는 삶. 도덕적 영역 깔끔하지. 이 얘기도 해보자. 너네 저번에 누앙사 할 때 뭐가 있었었냐면 자연 속에서 안민낙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안민낙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뭐가 나왔었냐면 화형제 신부모 얘기하면서 충효로 일을 삼겠다 하면서 유기적인 삶 살겠다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하는 것도 유기적인 삶이라고 얘기했어. 안빈낙도도 유기적인 삶이라고 얘기했고 화형제, 신부모, 충효 이것도 당연히 유기적인 삶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하는 삶도 유기적인 삶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무심하다라는 건 뭐야? 욕심 없다는 소리지. 근데 그것도 도덕적 영역. 왜? 유기적인 삶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맞아. 동그라미. 자,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은 폐쇄적인 공간 얘기하는 거 깔끔하지? 무심하다라는 건 도덕적인 영역이라는 것도 깔끔한 거야. 이건 누항사에서도 알 수 있었어. 누항사 문제에서도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왔었어. 그렇지? 두 번째. 십장 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의 월백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정치현실과 완전히 방거치지 않다. 정치현실과 방관적이지 않은 건 맞아. 근데 그 얘기가 강호의 월박하고에 나오는 거야? 아니지. 십장 홍진에 떨어져 있어도 내가 뭐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잊은 적이 있겠느냐라고 해야죠. 어주에 누워진 적 잊은 틈이 시랴 이 자리에서 내가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 이해돼? 강호의 월백하다는 건 강호의 월백하다라는 건 자연이 좋다는 소리인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정치 현실에서 방관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어떤 말이 되지? 괜찮지? 자, 밑에 거. 일반 청임이 자연의 아름다움이지. 일반 청임이는 부패한 세속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맞지. 강호 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마음 상태 자부심. 너네는 모르는데 날 알 수 있지? 난 너무 좋아. 이 얘기. 자부심. 깔끔하지. 됐지? 4번. 장안 북걸과의 거리를 천리로 나타냈다. 거리감이지? 임금과의 거리감. 이것은 강호자연과 전시현실사에서 느끼는 화자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깔끔하지? 동그라미. 어주에 누워있다고 했어. 그럼 자연 속에 있다는 소리지? 잊지 못하는 대상. 잊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 임금님이지. 나라지. 근데 재세연이라는 대안을 떠올렸네?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걱정 안 하겠다는 소리네? 떨쳐버리려는 것은 정치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결의. 왜 정치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결의? 정치현실 잘못됐으니까 나 거기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인 거야. 나 말고 그거 할 놈 있어. 나는 더러운 세상 꺼져. 나는 지금 자연에 있을래.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만든 말. 되니? 그래서 답은 2번. 끝. 됐지? 요렇게 해서 얘는 넘길게. 되나? 자, 뒷장. 뒷장을 보면 현대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생님 수업할 때 주말반도 딱 요거까지만 했거든? 요거까지. 해줄게. 그냥 얘기를 하잖아? 내가 원래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네도 이렇게 해줄게. 너네도. 적자. 이게 주말반도 솔직히 이렇게 적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어때? 라고 해갖고 한번 설명해 준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시는 감상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판 처음 보는 거 감상하는 게 중요해서 그냥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감상하는 거야. 흐름 이렇게 가지. 이 시연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더 좋아해. 나는. 그런데 지금 이게 수능 특강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내신 대비도 해야 돼.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는 유형의 시 수업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시에서 중요하다는 말하는 걸 좀 적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 그걸 내가 정리해주면 이 시도 좀 당겨서 하자. 너무 자, 이 시를 얘기하면 얘가 좀 특징적인 게 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등장해. 근데 이게 언제냐? 과거가 1년이고 현재가 2년과 3년이고 미래가 4년이야. 근데 이걸 왜 얘기해야 되냐? 과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망을 들어.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 그리고 현재에서는 뭐를 드러내고 있냐면 좌절, 절망을 해. 근데 미래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어떤 희망을 갖지. 너네가 이건 딱 일제강점기 전형의 어떤 작품이지.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또 너네가 알아두면 되게 좋을 만한 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표현법으로 시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표현법. 표현법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도치가 가장 기본이야. 이걸 너네가 풀었으면 너네가 느낄 거야. 도치, 영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서리법이 있었나? 서리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요거 기억하면 되고 세 번째인데 이 시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상의 전환이 있어. 시상의 전환이 2번 등장하거든. 그러나라는 말로. 그러나라는 말을 둬서 시상의 전환이라는데 그게 요 자리와 요 자리야.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 요것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얘가 뒤에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 내가 너네들한테 수업할 때 되게 자주 얘기하는 말들이지 오늘도 얘기했고 태도라고 하는 건 찾아야 된다. 없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 근데 얘가 태도가 있어. 의지적 태도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되게 좋아. 오케이? 이것들. 그래서 이게 이 시에서 그래도 그냥 얘기할 만한 기술적인 요소. 내용 말고. 내용 말고. 내용은 시를 읽으면서 하는 거고 기술적인 것들은 내가 좀 정리를 해놓으라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니까. 감상은 어차피 내가 해주는 게 맞고 여기다 내가 주제 같은 걸 써주긴 그렇잖아. 그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이걸 봐야 돼. 김소월. 작가를 봐야 되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작가면서 보통 이별의 정환을 되게 많이 썼던 사람이야. 이별의 정환과 기다림의 정서 이걸 되게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작품 있지. 이게 저항시야. 김소월 선생님의 시 중에 저항시도 없진 않아. 꽤 있어. 근데 너네들이 대부분 배우는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 중에 대부분 배우는 건 저항시의 느낌보다는 뭘 더 많이 배우냐면 이별의 정환에 관련된 거 훨씬 더 많이 배워. 근데 이 작품은 이별의 정환이 아니라 저항시야. 이별의 정환이 아니라 저항시. 오케이? 그리고 이거 시가 해석이 좀 잘 안 될 거야. 조금 해석이 덜 되는 작품이야. 잠깐만, 너네 이거 문제 풀었니? 물어보는 거야. 민수 이거 풀었니? 아니, 누구냐? 누구지? 승원이 이거 풀어놨구나. 그치? 고민되네. 아직 안 풀었어요, 저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걸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올 때 이걸 다 풀어갖고 와. 오케이? 그러니까 주말반 애들은 주말에, 오케이? 그리고 평일반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올 때, 다음 주 월요일 때까지인데 숙제로 현대시 6강까지, 6강 이상이야. 최소 6강까지 풀어갖고 와. 6강 이상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풀어갖고 와. 문제는. 문제 시해보고 해봐. 감상을 해봐. 그렇게 하고 내가 감상을 해줄게. 안 본 상태에서 감상해주는 건 큰 의미 없어. 오케이? 그러면 잠깐 요렇게 하고선 끝낼게.